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상견례 성격이지만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 현안들도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동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그리고 야4당이 어떻게 협치를 이뤄낼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간의 협치를 강조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오늘 회동이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사전 의제 조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은 대선 열흘 만에 열리는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 등 새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특사가 사드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단 전달은 한 가운데 이해찬 특사를 맞이한 중국은 사드 반대에 완강한 모습입니다. 이 특사는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베이징에서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이해찬 특사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과 사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오는 7월 독일 G20 정상회의와 8월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이해찬 특사와의 회담에선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측의 명백한 입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며 한국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구 15 등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은 사드와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특사단은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중 간이 실질적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일본에 파견된 문희상 특사는 어제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북한 도발에 대한 한일 공조가 강조됐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관련해 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은 한 해 200억 원에 이르는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배정을 했지만 결국 검찰 실세에 쌈짓돈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도마에 오르면서 검찰 개혁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곳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간부검사 6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과장 2명도 함께했습니다. 만찬 도중 안 국장은 간부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 지검장도 담례의 뜻으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던 때였고 안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해 모임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감찰반은 우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력금의 성격과 출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던 입장인데 특수활동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또 참석자들이 모두 공직자인 만큼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상급자지만 조직계통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감찰을 넘어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결정한 가운데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트럼프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미 법무부의 전격적인 특검 수사 결정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검 임명은 마녀 사냥이라면서 공개 반격에 나섰습니다. Well, I respect the move, bu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또 자신과 대선 캠프는 러시아와 내통한 적이 결코 없으며 이런 의혹은 미국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중간에 끊으며 다음 질문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코미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기류도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탄핵론이 불거졌습니다. 아메시 하원 의원은 트럼프가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이 사실일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오늘부터 상원과 하원에 잇따라 출석해 특검 수사 결정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탄핵 국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등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김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채윤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업 특혜를 누리려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기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또 대통령 자문이었던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 개선 시술을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에게는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리 사용처를 정해둘 수는 없지만 국정 수행에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특수활동비라고 부르는데요. 해마다 예산으로 각 기관에 지급됐습니다. 기관별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이 넘어서 올해 법무부 특수활동비만 287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간 일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돈의 출처 역시 바로 이 특수활동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국장도 곧바로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안 국장과 저녁을 먹으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배정된 287억 원의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검찰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사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경우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네. 법무부뿐 아니죠. 다른 기관들에도 이런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 5천억 원가량 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순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2014년 8,60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8,8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데요.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4천만 원 이상, 각 상임위원장은 6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 위원장 계량이고 행정수들한테 150만 원 줬고 간사들 그때 활동비를 좀 한 20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식사비 그런 거지 그냥 이런 거. 현재 상임위원장들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문의했지만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그냥 얘기 안 해야지 이거 까발려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국회 사무처 역시 지급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지침에도 경비 집행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 내용 확인을 생략한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밀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밝히면 수사 방향이나 내용이 드러나므로 이를 생략한다.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수사 비용으로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쌈짓돈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문제가 불거지곤 하는데요.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수사와 관련 없는 간부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돌려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격려 명목으로 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는데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 모두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의 감찰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력금을 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최고위직 간부 2명을 한꺼번에 감찰하게 된 법무부와 검찰, 당황한 기색이 지금 역력합니다.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했는데요. 어떤 점을 주로 살펴보게 될까요? 네. 우선 돈의 출처가 정말 특수활동비가 맞는지,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로 경력금을 준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고려 요소고요. 참석자 8명 전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과 법무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동안 이런 일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특수활동비, 국민이 나란 일 잘하라고 준 돈이지 쌈짓돈으로 쓰라고 준 돈은 아닌데 말이죠. 철저하게 밝혀냈으면 합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